자, 특허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지루하고 딱딱한 법조 개념부터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실 이 특허라는 건 막강한 권력, 거대한 기업 제국, 그리고 창작자 보호와 발전 저해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그 역설적인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특허의 두 얼굴부터 시작해서 특허로 어떻게 거대 제국을 세우는지, 안타까운 MP3의 비극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강력한 독점을 깨는 방법과 현대 혁신의 딜레마까지 쭉 따라가 볼 건데요. 15세기 베네치아의 법이 어떻게 9.11 테러 직후의 제약 위기까지 이어지는지 진짜 재밌으실 겁니다. 바로 가보죠. 첫 번째 파트, 특허의 두 얼굴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아주 근본적인 토대이자 그 진짜 힘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핵심만 딱 짚어보자면 특허는 정부가 발명가에게 쥐어주는 일종의 합법적인 독점권이에요. 조건은 단 하나죠. 네 발명품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해라. 그러면 20년 동안 너 혼자만 이걸로 돈 벌게 해줄게 라는 아주 강력한 거래의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특허를 받으면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만들 권리를 얻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내 발명이 누군가의 기존 특허를 딛고 만들어진 거라면 내 맘대로 상업화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특허의 진짜 무서운 힘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남들이 내 허락 없이 못 만들고 못 팔게 막는 이 배제할 권리에 있는 겁니다. 완전 개념이 다르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보면요. 147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비단장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게 수백 년을 거쳐서 미국 의회를 통과하더니 결국엔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아주 단단한 법적 척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바꾼 셈이죠. 자, 그럼 이 강력한 무기로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일질콘체른의 부상입니다. 과거의 일본의 노구치 시타가오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특허가 가진 이 배타적인 파괴력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본 선구자였습니다. 유럽의 최첨단 화학 특허들에다가 당시 한반도의 엄청나게 저렴한 수력 발전을 딱 결합하면 이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산업 제국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남의 기술을 몰래 훔쳐서 베낀 게 아니에요. 1908년에 독일의 비료공법, 1921년에는 이탈리아의 아모니아 합성 공법 같은 핵심 특허들을 아주 전략적이고 합법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른 경쟁자들은 아예 시장에 발조차 못 들이게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장악이죠. 이게 바로 특허 제도가 의도한 대로 가장 완벽하게 작동했을 때 보여주는 엄청난 결과물입니다. 한반도 흥남에 지어진 화학 콤비나트는 수전의 설비에서 세계 1위를 찍었고요. 무려 18만 명이라는 웬만한 도시 인구가 거기 살면서 10개가 넘는 자회사를 굴렸습니다. 특허라는 합법적 독점권 하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발명가를 보호하라고 만든 이 훌륭한 제도가 오히려 진짜 발명가들의 숨통을 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파트, 특허 전쟁과 MP3의 비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대량 양산한 게 한국의 선구자들이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1998년에 세한이라는 기업이 MP맨을 세상에 처음 내놓으면서 오디오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얼마나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불과 5년 만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부도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이게 진짜 비극인데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느라 이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거대 기업들이 무자비하게 특허 소송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혁신을 이뤄내고도 이 복잡한 법적 싸움에 휘말려 방어하다가 회사 자금이 문자 그대로 싹 다 말라버린 겁니다. 살벌한 기술 세계에서는 내 기술이 남의 특허 구물망에 걸리지 않는지 철저하게 샅샅이 뒤져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특허 침해라는 치명적인 덫에 걸려버려요. 결국 세안이 개발했던 그 훌륭한 원천 기술들은 회사가 망하면서 자금력 빵빵한 경쟁사들한테 다 넘어가 버렸고 나중엔 미국 기업에 흡수되는 씁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할 최초의 선구자가 오히려 그 소송 시스템에 짓눌려버린 슬픈 교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무섭고 파괴적인 특허의 독점력을 정부는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강력한 독점을 깨는 방법, 일명 법적 비상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의 신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제약회사가 지식재산권을 핑계로 전 세계를 인질도 삼고 말도 안 되게 비싼 약값을 부른다면요. 우리가 이걸 그냥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권리 보호가 중요해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선을 지키기 위해 국제무역법에는 강제 실시라는 궁극의 비상 브레이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너네 특허 독점권 잠깐 정지, 다른 회사들도 당장 이 약 복제해서 환자들 살려 하고 정부가 강제로 셧다운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정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국가적 비상사태나 공공의 비영리 목적처럼 아주 엄격한 조건 3가지를 정해뒀어요. 다국적 거대 제약사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부를 때 가난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에이즈나 조류독감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최소한의 생명줄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비상 브레이크가 꼭 힘없는 나라들만 쓰는 무기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9.11 테러 직후에 생물학 테러 공포가 미국을 덮쳤을 때 천하의 미국 정부조차 독일 바이엘사의 치료제가 너무 비싸니까 너네 약값 안 내리면 특허권 그냥 깨버릴 거야 하고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자국의 안보가 걸리면 세계 최강국도 특허 따위는 언제든 깨버리겠다고 위협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혁신의 딜레마. 과연 지금의 특허 시스템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앞서 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해 보시죠. 먼저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결함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2023년에 최신 국제 특허 출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여성 발명가의 비율이 겨우 17.7%밖에 안 됩니다. 이 강력한 부와 권력의 무기가 애초에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이 수치가 떡하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통계 수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쉽게 툭툭 발명해낼 수 있는 이른바 낱개 매달린 과일들은 이미 과거에 싹 다 수확이 끝났거든요. 지금은 수많은 특허들이 너무 잘게 쪼개져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파편화 상태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는 아무것도 발명 안 하면서 남의 특허권만 헐값에 사들여 소송 장사만 하는 특허 괴물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혁신가들이 연구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 비용대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참 씁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골칫거리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848년에 전신기를 세상에 내놓은 그 위대한 사모의 모스조차도 자기 아이디어를 뺏어가려는 이른바 해적들하고 법정 싸움 하느라 내 모든 시간을 다 뺏겼다고 한탄했어요. 무언가를 순수하게 창조하는 사람과 그걸 노리고 소송을 거는 하이에나들의 전쟁은 사실 수백 년을 이어온 진짜 지독하고 뿌리 깊은 딜레마인 겁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거대한 특허 시스템은 천재적인 발명가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소수만 배를 불리는 끝없는 소송전에 거액을 쏟아붓게 만드는 끈적하고 복잡한 거미줄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의 이 법과 제도가 인류의 눈부신 발전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꽃의 땔감이 될지 아니면 도리어 그 혁신을 질식시키는 족쇄가 될지 이건 진짜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엄청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